한국 축구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의 시작은 슛돌이었죠. 2019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받으며 세계 최정상급 유망주로 떠오르자 정부는 제2의 이강인을 찾겠다며 대대적인 사업을 펼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같이 나도 슛돌이라는 유소년 육성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슛돌이 그 사업을 내년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성과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슛돌이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유소년 지원자 중 11명을 뽑아 유럽 명문구단의 육성 시스템을 체험하고 유소년 클럽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도 출전합니다. 올해도 축구협회는 미래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약할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모니터링에서 2023년 나도 슛돌이다 사업에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3차례 제기됐습니다. 이유는 특정 업체의 거래가 편중됐다는 것. 2023년 축구협회는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고 재공고 입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사업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아이업체가 담당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첫 해부터 올해까지 나도 슛돌이다 사업은 아이업체가 줄곧 맡아왔다는 겁니다. 2020년과 21년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결과가 확인되지만 22년부터는 공고만 올려놨을 뿐 선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차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의 특정 거래처 편중 의심에 점검에 나선 대한체육회는 사업 계획서만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독점했다는 아이업체는 정봉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오촌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축구협회 협회장 친인척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5년 넘게 40억씩 계약을 합니다. 친인척 회사에 그렇게 쉽게 계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투명한 전자입찰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협회가 그냥 직접 입찰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친인척 회사랑 어마어마하게 큰 수십억 단위의 용역 계약, 그냥 계약을 체결해버려요. 축구협회는 매년 약 30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기재부가 지난 5년 동안 축구협회에 대해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 나도 슛돌이다를 포함해 103건이 부정수급으로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점검 결과 적발로 이어진 건 6건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축구협회가 진행한 산하단체의 부정수급 점검 결과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계약 체결 주체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무슨 업체가 있는데 거기랑 막 계약을 해요. 이거를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슬그머니 또 제대로 환수를 하거나 제대로 조치 없이 그냥 막 넘어갑니다. 서로가 서로 핑퐁 게임을 치면 안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축구협회를 감독하는 거는 대한체육회니까 대한체육회에서 감독한 거는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나 잘 모르겠다. 기재부도 체육회나 이쪽에서 이미 큰 상급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넘어온 거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라고 해서 서로 핑퐁을 치고 있고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잘 쓰이는지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 국회에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일을 못하니까 국회도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보수 유튜브는 나가냐며 따졌는데요.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향해서 반대한민국 세력, 박문진 이사 재판부가 좌파다, 김건희 여사의 불법에는 조그마한 약점이라는 말을 내뱉더니 이진숙은 탄핵 중에도 유튜브에 3차례나 출연해서 가진 막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왜 안 나오냐고 따지는 건 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건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수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국회에 탄핵 소추로
사형구형을 언도소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뭐가 불쌍하냐 반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가고 있고요. 세상 편한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 혹시 그 팔자가 부러워서 그러신 건 아니길 바라고요.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곤 취임 사흘 만인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이틀 일한 셈인데요. 매달 월급은 지급됐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8월과 9월 두 달간 약 2,7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직급 보조비 등 월 평균 약 1,350만 원입니다. 방통위원장 연봉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물론 현행 규정상 탄핵 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 대해 월급을 주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받은 월급을 반납하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를 문제 삼으려면 관련 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방통위도 이진숙 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압박하자 오후 3시 뒤늦게 출석했는데요. 최민희 과방위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처럼 선서문을 제출하며 또 한 번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